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쌀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학교들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방사능 위험 쌀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 급식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유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상상조차 못할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급식실, 스테인리스 주방도구가 가지런히 놓인 싱크대 위로 한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이토 유카리는 25해 동안 오사카 중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해왔지만 요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지만 유카리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오늘도 이게 최선인가? 유카리는 급식 배식대에 놓인 쌀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알이 뭉개진 채 찰기 없이 퍼져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허탈해 보였어요.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하면서 학교 급식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나마 값싼 후쿠시마산 쌀을 정부 지원으로 공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이번 주 급식표 확인해 주세요. 조리사 하나가 급식표를 내밀었어요. 유카리는 무심코 표를 훑어보다 멈칫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반찬 가짓수가 2가지로 줄어들었고 육류 사용량도 전보다 적어졌죠. 예산 삭감은 이제 아이들의 식판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괜찮을까? 성장기 아이들인데. 유카리의 눈앞에 학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야마모토 켄타, 체육부 소속으로 항상 배가 고프다며 2번씩 밥을 타가던 아이가 며칠 전부터는 더 이상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카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창 자라는 시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이 영양사로서 가장 큰 실패처럼 느껴졌죠. 교장실 앞 유카리는 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도 예산 증액을 요청하러 왔지만 지난번과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교장 선생님. 급식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교장 선생님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사이토 선생님, 이미 충분히 논의했던 사안이죠. 정부 지침에 따라 후쿠시마 지역 쌀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유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전국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이대로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급식을 남기고 있어요. 특히 밥을. 영양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들어 유카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카리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붙은 학교 급식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한 미래를 이라는 문구가 지금은 공허하게만 느껴졌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급식실 앞을 지나치던 유카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남긴 밥을 버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학생은 밥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있었죠. 맛이 없어. 학생의 작은 중얼거림이 유카리의 귀에 꽂혔습니다. 유카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력하기만 했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유카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학교 담장 너머로 펼쳐진 세상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유카리의 작은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는 시간, 텔레비전이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리모컨을 집어든 유카리는 무심코 채널을 돌렸고 그때 한 프로그램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급식 혁신 사례 지금 시작합니다.
유카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이 비춰졌습니다. 깔끔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배식대에 놓인 음식들은 확연히 달랐어요. 정말 저게 학교 급식이라고요? 화면 속 학생들의 식판에는 5가지, 6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밥은 윤기가 흐르는 국내산 쌀밥이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더 가져갈 수 있었죠. 한국의 학교 급식은 이제 단순한 끼니가 아닌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율이 70%를 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죠. 유카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무상급식이라니. 게다가 저렇게 풍성한 메뉴를. 일본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 급식의 핵심은 안정과 영양의 균형입니다. 특히 쌀은 전량 국내산을 사용하며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되었고 유카리는 마치 영양 교육을 새롭게 받는 학생처럼 화면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의 영양사들이 메뉴를 개발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연구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가능할까? 유카리의 머릿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났어요. 그녀는 서둘러 노트를 찾아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의 주요 메뉴, 운영 방식, 식재료 조달 시스템. 하나하나가 소중한 정보였죠. 다음 날 아침 유카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있었고 한국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영양사 교류 프로그램도 눈에 띄었어요. 사이토 선생님 벌써 오셨네요. 옆자리에 다카하시 선생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카리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어젯밤 본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급식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풍성하고 게다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요. 다카하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급식을 교육의 일부로 여긴다고 하더군요. 사이토 선생님 혹시 그쪽으로 연수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유카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연수요? 그런 기회가 있나요? 마침 다음 달에 교육청에서 해외 교육 시스템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이토 선생님처럼 경력이 많은 분이라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유카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의 인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했죠. 정말로 아시아 국가 교육 시스템 견학 프로그램이 있었고 한국도 대상 국가 중 하나였어요. 이건 기회야. 유카리는 그날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25해 동안의 경력과 영양사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했고 한국 급식 시스템을 배워 일본 학교 급식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도 담았어요. 2주일 후 유카리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견학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었고 다음 달 초에 3일간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유카리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 한국어 회화책도 필요하고 한국 급식에 대한 질문 목록도 만들어야겠네. 유카리는 퇴근 후에도 한국 학교 급식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될 한국의 영양사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 기회가 자신과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유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그저 견학으로 끝나지 않기를, 무언가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유카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과 활기찬 분위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견학단 일행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죠. 사이토 선생님 처음 오시는 거죠?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예요. 인솔자인 스즈키 선생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유카리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높은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한글 간판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첫날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종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학교 급식 시스템을 갖춘 곳이죠. 유카리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비해온 질문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견학단은 세종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일본 교육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었어요. 유카리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 영양사 김지연입니다. 오늘 일정을 함께할 예정이에요. 김지연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고 유카리는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연의 안내로 학교 시설을 둘러본 뒤 마침내 급식실에 도착했습니다. 유카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TV에서만 보던 한국 급식을 직접 볼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루 1200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이며 특히 쌀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만 공급받고 있죠. 급식실은 유카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 최신식 조리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식대에 놓인 다양한 음식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현미밥, 소고기 미역국, 돼지고기, 불고기, 시금치 나물, 깍두기 그리고 계절 과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밥과 국은 원하는 만큼 더 먹을 수 있어요. 또한 매주 수요일은 세계 음식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유카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풍성한 급식을 매일 제공하는 건가요? 김지연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예요. 영양 균형뿐만 아니라 식문화 교육까지 고려하고 있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점심시간이 되었고 학생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유카리는 학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음식을 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학생들이 밥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학생들이 밥을 정말 잘 먹네요. 김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맛있는 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매달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무엇보다 안전한 식재료가 맛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유카리는 허락을 받고 급식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밥은 윤기가 흐르고 고소했으며 불고기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학교 급식이라니. 정말 맛있네요. 일본 급식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김지연은 유카리를 영양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급식 운영 시스템과 메뉴 개발 과정, 식재료 조달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유카리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상급식 제도예요.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네요. 김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상급식은 교육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유카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은 단순한 견학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발견이었고 변화의 씨앗이었죠.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서도 가능할까? 유카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유카리는 곧바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얻은 영감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유카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한국의 사례가 인상적인 것은 이해합니다만 우리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죠. 유카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던 변화의 가능성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교장 선생님, 전부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역 농가와 협력해서 일부 식재료만이라도 더 안전한 것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쉽지 않은 제안입니다. 현재 계약된 공급업체가 있고 후쿠시마산 쌀은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유카리는 굴하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오사카 근교에도 안전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다나카 농장의 경우 학교 급식용으로 특별 가격을 제한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전체 쌀의 20%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유카리의 열정과 준비성이 그를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예산 내에서 가능하다면 소규모로 시도해 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동의도 필요할 겁니다. 유카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첫 발걸음을 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온 유카리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다나카 농장과 연락해 구체적인 공급 조건을 논의했고 영양사 동료들과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불고기 요리를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메뉴도 구상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유카리의 변화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동료 교사들은 추가 업무를 우려했고 조리사들은 새로운 조리법 도입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여유가 있을까요? 주방장인 야마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카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야마다 씨,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분명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야마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죠.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작은 동의와 지지가 모여 점차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유카리는 밤늦게까지 남아 새로운 메뉴 계획과 영양 분석을 완성했어요.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다나카 농장의 쌀이 처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유카리는 설렘의 마음으로 첫 시범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다나카 농장 쌀밥, 계란국, 데리야끼 치킨, 시금치 무침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쌀로 밥을 지었으니 맛있게 먹어보세요. 급식 시간, 유카리는 배식대 옆에서 아이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판을 받아가던 아이들이었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은 순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밥이 달라요. 더 맛있어요. 체육부 켄타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카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카리는 다나카 농장의 다나카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첫 시범 급식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학교 급식에 저희 쌀이 사용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더 맛있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카리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은 작은 승리를 거둔 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유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나카 농장에서 공급받은 쌀의 성공은 유카리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주말을 이용해 다나카 농장을 직접 방문한 유카리는 논을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이곳이 우리 농장의 핵심입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쌀을 생산하는 비결이죠. 다나카 씨는 자랑스럽게 넓게 펼쳐진 논을 가리켰어요. 맑은 햇살 아래 바람에 살랑이는 벼들이 마치 녹색 물결처럼 보였습니다. 유카리는 도시에서 자란 터라 농업 현장을 직접 보는 경험이 신선했어요. 정말 아름답니다요. 아이들도 이런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먹는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 직접 보면 더 소중하게 여길 텐데요. 다나카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학생들을 위한 농장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쌀 심는 과정부터 수확까지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카리는 즉시 그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어요. 급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한국의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일본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첫 번째 시도였죠. 다나카 씨,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 그리고 혹시 다른 채소나 과일도 재배하시나요? 다나카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농장은 쌀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다양한 채소를 재배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을 무와 배추가 수확될 예정이에요. 유카리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쌀에서 시작해 점차 다른 식재료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방문 후 유카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급식 개선에 몰두했어요. 다음 주 메뉴에는 다나카 농장의 쌀로 만든 특별 요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식 불고기 덮밥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불고기 양념을 일본 입맛에 맞게 조절한 메뉴였어요. 야마다 씨, 이 소스 레시피 한번 봐주세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특징인데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주방장 야마다 씨는 레시피를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불고기 덮밥은 예상대로 대성공이었어요. 아이들은 평소보다 식판을 깨끗이 비웠고 몇몇 학생들은 더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유카리는 급식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이토 선생님, 오늘 급식 정말 맛있었어요. 또 해주세요. 몇몇 학생들이 유카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이 유카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런 반응이야말로 그녀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였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유카리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학부모의 회장인 스즈키 씨였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카리는 긴장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스즈키 씨의 표정은 밝았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급식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쌀이 맛있어졌다고 하더군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유카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나카 농장 이야기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설명했어요. 스즈키 씨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도네요. 학부모들에게 이런 변화를 알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식사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니까요. 유카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침 학부모 급식 설명회를 계획 중이었어요. 스즈키 씨께서 학부모회에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다나카 씨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장 견학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준비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학교 텃밭 프로젝트도 제안했어요. 학교 한쪽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길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카리는 이 모든 변화를 담은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안전한 급식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이 계획서에는 단계적인 식재료 개선 방안,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처음보다 훨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사이토 선생님,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니 더 말할 나위가 없네요. 계속해서 진행해보세요. 유카리는 그날 밤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나카 씨, 야마다 씨, 스즈키 씨,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반기는 아이들이 함께했죠. 이제 겨우 시작이야.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유카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학부모 급식 설명회 당일 유카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이미 의자와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시식용 음식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유카리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사이토 선생님. 모두가 선생님의 노력을 알아줄 겁니다. 스즈키 씨가 다가와 격려했어요. 학부모의 회장으로서 그녀는 오늘 설명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유카리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스즈키 씨. 조금 긴장되네요.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서요. 오후 2시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150명 정도로 예상했던 참석자가 거의 200명에 가까웠어요. 그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였죠. 교장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 후 드디어 유카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사 사이토 유카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니 정말 기쁩니다. 유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녀는 먼저 한국 방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한국 학교 급식 사진들이 하나씩 비춰졌고 학부모들은 놀라움과 관심의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영양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죠. 저는 이러한 철학을 우리 학교에도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유카리는 다나카 농장과의 협력 과정과 지난 몇 주간의 변화,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했어요. 학부모들은 집중해서 경청했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들이 밥을 남기는 양이 30%가량 줄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밥은 전체적인 급식 만족도를 높였고 영양 섭취 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었어요. 유카리는 데이터와 차트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특히 한국에서 배운 메뉴를 일본 학교에 맞게 재해석한 사례들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고기 덮밥, 떡갈비풍, 일본식 미트볼 등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들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메뉴를 계속 개발할 계획이에요.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학부모들은 식재료의 안전성, 비용 증가 여부,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급식비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요? 유카리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현재로서는 급식비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지역 농가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오히려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른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아이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죠? 유카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맛을 갑자기 도입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에게 익숙한 맛을 기본으로 하되 조금씩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급식 의견함을 통해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질의응답 후에는 시식 시간이 이어졌어요.
테이블에는 다나카 농장 쌀밥, 불고기 덮밥, 계절 채소 샐러드 등 새롭게 도입된 메뉴 샘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직접 맛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설명회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들이 유카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몇몇 학부모는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사이토 선생님, 저는 농업 관련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다나카 농장 이야기와 학교 급식 변화에 대한 기사를 써보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다른 학부모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기농 과일을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에 좋은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유카리는 이런 반응에 감격했어요. 그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이토 선생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기대가 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유카리는 텅 빈 강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서 오늘의 성과를 되새겨 보았어요. 한국 방문 이후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제는 학교 전체,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혁명이구나. 유카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비전에 함께하고 있었고 그만큼 더 큰 변화가 가능해졌죠.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유카리는 복도 게시판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어요. 급식 모니터링 학생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였습니다. 스즈키 씨가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이미 실행되고 있었어요. 유카리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큰 물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월요일 아침 유카리는 출근길에 평소 가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신문을 집어든 그녀는 일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역 학교의 급식 혁신,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다라는 제목 아래 사이토 유카리의 이름과 학교 이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유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지난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했던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사였습니다. 다나카 농장과의 협력, 한국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변화 시도,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죠. 급히 신문을 구매한 유카리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몇몇 교사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녀를 발견하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신문 보셨어요? 우리 학교가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네요. 미술 교사인 타나카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유카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큰 기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더 많은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교장 선생님도 그녀를 불러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오늘 아침부터 다른 학교와 교육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학교의 급식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유카리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리둥절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학교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전 수업 시간 유카리는 평소처럼 급식 준비를 감독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뜻밖의 손님들과 함께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카리의 설명을 경청했고 주방시설과 식재료 보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다나카 농장에서 공급받는 쌀과 채소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사이토 선생님,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역 농가와의 연계는 우리가 오랫동안 추진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모델이 없었어요.
귀교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유카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했지만 일본 현실에 맞게 조금씩 적용해가는 중입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NHK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래를 위한 식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학교 급식을 통한 교육 혁신 사례를 다룬다고 했어요. 유카리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한숨 쉬며 무력감에 시달리던 영양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NHK 촬영팀이 학교를 방문한 날 유카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행자의 따뜻한 격려에 점차 편안해져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닌 교육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유카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나카 농장 방문,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터뷰도 포함했어요. 특히 몇몇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급식 시간이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특히 밥이 정말 맛있어졌어요. 체육부 켄타의 밝은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유카리의 학교는 전국에서 주목받는 모델이 되었어요. 다른 지역의 학교들에서 견학 요청이 쇄도했고 영양사들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유카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카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었어요. 한 달 후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 혁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국 학교 급식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유카리는 특별위원회 자문단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노력이 이제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네요. 교장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말했어요. 유카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방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거야. 유카리는 희망찬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날, 유카리는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변화의 주체로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토 씨, 자료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옆자리에 앉은 교육부 관계자 나카무라 씨가 물었어요. 그는 특별위원회의 실무 담당자로 유카리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의 장점과 우리 학교의 적용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왔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육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 식품안전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몇몇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카리는 갑자기 긴장되었지만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회의는 현재 일본 학교 급식의 문제점 진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산 쌀 공급 정책의 한계, 급식 예산 부족, 영양 불균형 등 유카리가 오랫동안 느껴온 문제들이 하나씩 논의되었어요. 이제 성공적인 변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사카 미도리 중학교의 사이토 유카리 영양사님을 모셨습니다. 유카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 방문 경험부터 지역 농가와의 협력,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된 반응까지 모든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나카 농장에 쌀을 도입한 후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데이터가 큰 관심을 끌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의 가치를 알고 그 과정에 참여할 때 식습관도 건강하게 변화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질문이 이어졌어요. 특히 농림수산부 관계자의 질문이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이토 씨, 현재 국내 쌀 생산량으로는 모든 학교에 안전한 쌀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유카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네, 그 점에 대해 저도 고민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각 지역의 안전한 생산지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쌀의 수입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산 쌀 수입은 지금까지 진지하게 논의된 적 없는 주제였어요.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한국은 쌀 품질 관리가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유카리에게 다가왔어요. 사이토 씨,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산 쌀 도입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유카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로 돌아오는 길 유카리는 휴대폰으로 뜻밖의 소식을 접했어요. 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한국산 쌀 수입 검토 소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내 농업 보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학교로 돌아온 유카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불러 알려주었어요. 사이토 선생님, 교육부에서 특별 지원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산 쌀 시범 도입 학교로 선정되었어요. 일본 최초로 공식적인 한국산 쌀 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유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도전이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한 것이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네요. 며칠 후 첫 한국산 쌀 배송이 학교에 도착했어요. 유카리는 설렘과 긴장을 안고 직접 쌀 포대를 열어보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알이 그녀를 반겼어요. 이 쌀로 지은 밥이 아이들의 식판에 오르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첫 한국산 쌀 급식 날 특별한 메뉴가 준비되었어요. 한국산 쌀밥, 미소시루 그리고 한국식 불고기에서 영감을 받은 데리야끼 소고기 볶음이었습니다. 급식실은 평소보다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수입된 안전한 쌀로 밥을 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유카리의 안내 방송이 나오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식판을 받아들었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은 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이게 한국 쌀이에요. 한 학생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유카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한국에서 온 특별한 쌀이란다. 어떤 것 같니? 찰지고 고소해요. 이제 매일 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급식 잔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많은 학생들이 밥을 더 달라고 했어요. 유카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학교들도 점차 한국산 쌀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교는 공식적인 도입 전에 유카리의 학교를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유카리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더 많은 학교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특식 제공 횟수가 늘어났고 메뉴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카리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다른 학교들과 공유했어요. 어느 저녁 유카리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여정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절망의 급식실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한 그릇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유카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었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유카리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영감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담은 한 그릇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